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해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몬은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몬은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사연 방송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와 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라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 사부인이 아무리 병원에서 암투병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뭔 죄니? 매일 우울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내 성격 대충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니?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도록 해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님 뵈러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얘기하신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라는 조건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참는 만큼 너도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고개 치켜 세우고 말대꾸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되겠어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생 장모님 얼굴 뵐 수 없을 텐데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얼굴 안 비춰도 서운해 하실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저희 그만 가볼게요. 시간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장모님과 비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틈나는 대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환자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건강하시지만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모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신 사과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엄마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모가 서운해 하실까봐 최대한 비위를 맞춰드리며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고 병실에 들어가 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게 될까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 눈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 엄마에게 의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고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서둘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짐들을 전부 차에 옮겨 실은 뒤 친정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집안 청소와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시모가 저녁 한 끼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엄마의 퇴원 수속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시모는 식당에서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려는데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오지 말라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으셔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서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에 안 계셨죠. 결국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깜빡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나가서 외식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오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인이 퇴원수속 밟으셨으면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푹 쉬다 가시라고 해라. 앞으로 친정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분명 나는 얘기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지금 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왜 퇴원수속을 밟았는데요?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퇴원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지금부터가 장모님은 이 사람 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요. 제발 억제 좀 그만 부리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저희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 날 많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함께 모여서 뭘 해도 너희들은 항상 사부인 생각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아주 찬밥 신세고. 아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희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막 나가기로 결정하신 듯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은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며 더 큰 일을 저지르려 하길래 남편이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말렸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네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신 엄마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시모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태에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야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제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었으면 나와 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애들 좀 놔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세상 떠나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사돈도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 보고 그만 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질질 끌며 명줄을 잡고 있을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저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네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아빠가 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외롭게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종국이 아빠가 일찍 떠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주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제 아들한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사돈을 향해 쏟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 모를 사돈 수발 들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인 제가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기분 좋진 않겠지만 저도 사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빈 공간이 생기니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 끝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동안 살면서 오늘이 엄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고개만 떨군 채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침대에 눕혀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서둘러 약을 드린 뒤 방문을 닫은 다음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어요. 집 밖에서도 저와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막말을 퍼부으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못해드렸던 생각만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 줬던 행동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 곁을 떠나게 되시니 좋은 기억보다 제가 엄마한테 못난 행동만 보였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쳐 불렀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모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를 보자마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전부 시모의 탓인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엄마가 세상 떠난 게 전부 다 시모 탓이라고 목이 터져라 화를 냈네요. 이게 왜 내 탓이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것뿐인데 내가 명을 재촉했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서 퇴원시킨 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내 잘못 조금도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그만 소리치거라. 참으시는 거 조금도 참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엄마가 편히 눈을 감으셨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의 며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시모도 더는 화를 참기 힘드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모와 저를 말리면서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린 터라 남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모와 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막말을 주고받던 도중 시모는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난 목숨값인 부의금으로 시댁 집안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부의금함에 있던 돈 봉투를 전부 다 꺼내어 시모의 가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살 드신 것도 아니면서 왜 애들처럼 행동하세요? 가방 이리 돌려주세요. 너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 하도 오래돼서 언제 한번 리모델링 하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싹 다 고쳐야 되겠다. 시애미가 부의금 알아서 쓰겠다는데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니? 그럼 지금 어머니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더 나가신다면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부의금 내려놓으세요. 예, 너 정말 웃긴다.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꼬리 내릴 줄 아니? 여기 있는 부의금 전부 다 털어서 오래된 집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너희 사부인 목숨값인데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람은 어머님과 인연 끊게 될 거예요. 저는 휴게실에서 5단으로 된 문서함을 시모 앞에 쏟아내었고 바닥으로 수많은 서류가 펼쳐지자 떨어진 서류를 남편이 확인한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뒤쫓아가서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과 저 몰래 엄마에게 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엄마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시모가 알고 있는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모의 조건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희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알지 못해 속만 끓고 있던 거였어요. 시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자 서둘러 입원을 하셨고 제가 옆을 지키고 있게 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시모는 속만 끓고 있게 된 거였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음기 하나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지급받을 수 있게 조작해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생명보험금이 들어온다 한들 나중에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딸과 사이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떠나서까지 욕보이고 싶지 않네요. 생명보험금 없어도 지금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 가입하시겠어요? 사돈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하는데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좋게 웃으면서 서류 넘겨드릴 때 사인하세요. 괜히 제 입에서 막말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사돈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만 고집 부리고 사인하세요. 10장을 주던 100장을 주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와 엄마가 나눈 대화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모의 잘못된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엄마처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해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금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시모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거밖에 없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한 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세상 떠난 사돈에게 보험 가입시키려고 접근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살짝만 조작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두렵다는 건지 내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엄마의 행동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몰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제가 전부 다 알아버렸고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안 좋은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콩밥이라도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 엄마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못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 잠시 뒤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최대한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처벌 받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모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세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시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녹음 기록과 증거 서류들을 남기고 가셨을지 생각하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시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해도 절대 얼굴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평생 혼자 사시다 보면 언젠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분명 찾아오겠죠. 앞으로 평생 땅을 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